은하수 부동산중개 대표 공인중개사이자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경매팀 사무장으로 있는 김범환입니다. 민사집행법 조문 읽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항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각 절차 진행 중 차순위 매수 신고의 최고 등이 있습니다. 통지란 일정한 행위를 알리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2항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 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1조는 군인에 대한 것이고 제182조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송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제3항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규칙이란 등기 우편을 말합니다. 제12조 송달 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이나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유효하게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외국 송달의 특례 제1항 집행 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원의 명령으로 의해서 명령을 읽어보면 상대방 겸 소유자 아무개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후에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 의무 제1항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즉시항고 제1항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45개의 규정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하고 항고 보증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항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항고 이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는 즉시 항고 이유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 즉시 항고의 이유는 원심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유가 법령 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죠.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고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경우나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6항 제1항의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즉시항고의 제기로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7조 제1항의 재판이나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나 전부 명령 등은 즉시항고 제기로 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제7항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 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항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도의 즉시항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즉시항고를 무한히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즉시항고를 무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6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제9항,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항고만 가능하게 됩니다. 제10항,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